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가 자욱한 2019년 3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지낸 분인데 좀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김정은이가 기차를 타고 하노이로 올 때 역에서 내려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이 일본 언론에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선전 선동부 제1부부장인 여동생 김여정이 재떨이를 받쳐들고 있는 장면이 함께 찍혔어요. 그걸 보고 김정은은 상당히 인간적이다.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간적이다. 재떨이를 받쳐들고 있는 장면도 참 자연스럽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아부한다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아주 미화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미지 정치를 잘한다. 그 나이에 중절모를 쓰고 다니는 것도 할아버지가 하던 일이다. 하던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감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간담회에 나와서 한 발언은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볼턴을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디안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 생각이 난다. 그 사람 볼턴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인디안 영화에 나오는 인디안을 죽이면서 양심이 가책 없이 잘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 생각난다. 이거 인종주의적 발언입니다. 여기에 뭐 백인이란 말 굳이 꼭 넣어야 됩니까? 인디안을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 그런 장면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 일반화하면 안 되죠. 백인들이 인디안을 많이 죽였습니다. 인디안도 백인을 많이 죽였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백인 이렇게 글쎄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로 존 볼턴 비판을 많이 했네요. 정세현 씨는 하노이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측과 어긋나게 되니까 아마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은데 확대 정상회담 사진이 나오는데 난데없이 볼턴이 앉아 있었다. 볼턴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이던 2002년 7월 당시 미 국무부 차관이던 볼턴은 북한이 별도의 장소에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물증은 없고 심정만 있다고 하더라. 당신은 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이것을 중단시키려는 저의를 갖고 핑계를 만든 것이다. 이 사람 헛꿈 꾸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북한이 저농축 연료병을 만드는 것도 고농축이라고 볼턴이 우기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을 홀려서 북한은 나쁜 놈들이라는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계산 같다. 근데 이거는 참 예를 들어도 왜 이런 예를 들죠? 2002년에 미국 국무부의 켈리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었죠. 아마 만났어요. 그때 자료를 가지고 가서 당신들 왜 몰래 농축 우라늄 만들고 있느냐 하니까 강석주가 말을 못하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김정일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나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위기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정세현 씨 이야기대로라면은 미국이 제시한 그 고농축 우라늄은 가짜 정보란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게 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북한 핵폭탄 65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 거 아닙니까? 정세현, 임동원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보고를 믿지 않으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아마 그런 보고를 받은 모양이죠. 엉터리 보고를 받은 모양이죠.
그래서 2007년 르몽드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는 아직도 북한에 가동 중인 농축 우라늄 시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웃음거리가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키운 거죠. 근데 그런 사람, 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존 볼턴에게 왜 이렇게 정오심을 쏟아내는 겁니까? 그럼 정세현 씨는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 서 있습니까? 김정은 입장에 서 있습니까? 왜 화를 내죠? 볼턴에게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턴이 이번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탁을 받은 것 같다. 원비어 사건 이야기를 꺼내며 일본인 납치 문제도 이야기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판이 깨졌다고 본다. 아니, 트럼프가 아베 수상 부탁을 받아가지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이야기를 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건데 우리도 반겨야 될 문제죠. 아베가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정상회담이 끝날 때 김정은이 환히 웃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사정 때문에 미뤄놓고 나중에 만나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런 표정이 안 나온다. 코온 청문회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데 속상한 나머지 노딜로 만들었다. 이후 헤드라인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나갔다. TV 토크쇼를 했던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감각이 있다. 아무리 그렇지만 신문에 노딜로 나가서 크게 나기 위해서 회담을 깼겠습니까? 회담 합의를 하면 더 좋은데 도저히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김정은에게 그동안 1년 동안 속은 게 거기서 결판이 난 거 아닙니까? 또 미국, 이런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밀가루와 옥수수, 분유, 쌀을 주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보다 더 고마운 것이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때 미국을 좋아해서 기병대가 인디안을 죽이면 박수를 쳤다.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미국을 좋아하게 된 원리는 남북관계에서도 불변의 진리다. 그러니까 북한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또 왜 인디안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인디안 죽이는 이야기가 왜 여기 나옵니까? 어쨌든 지금 하노이 쇼크 이후에 문재인 세력이 지금 억지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관성이 있어요. 북한 노동신문이 말했던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회담 실패한 것 아니다. 앞으로 계속 만날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까지도 이 회담이 결렬됐다는 이야기 안 하고 아주 잘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김정은이가 기차를 사흘 동안 타고 가서 트럼프를 만났는데 빈손으로 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하나 건져야죠.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층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중재자 역할로 나와야 한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책임은 볼턴에게 있다. 볼턴이 판을 깼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니, 볼턴의 부하가 트럼프입니까? 트럼프의 부하가 볼턴입니까? 볼턴이 조언을 했을 뿐이지, 판을 깬 것은 트럼프죠. 정세현 씨보다 훨씬 최근까지 실무에 있었던 두 사람,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그리고 통일부의 김천식 전 차관 두 사람이 중앙선대위하고 인터뷰한 게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 과거에 통일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에서 멀어지면 지금 정세현 씨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정보는 업데이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의외로 냉정하게 하노이 사태를 관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자주 많이 만나니까 정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세현 씨처럼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조태용, 김천식 두 사람의 견해는 뭐냐 하면은 이번 회담의 제일 중요한 것은 회담의 성격을 김정은은 북한이 핵 보유국의 자격으로 회담에 임한다. 군축 회담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트럼프는 그건 안 된다. 북한의 핵 보유국화는 인정할 수 없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다 없애야 한다. 핵 폐기를 목적으로 한 회담 노선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더니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제 트럼프 미국의 회담 전략이 수정이 되었다. 유턴했다. 완전한 핵폐기다. 북한이 영변만 내어주고 나머지 시설을 가지면서 핵폭탄 수십 개 보유한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는 말리지 않겠다. 이게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정확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정세현 씨가 볼턴이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도 정세현 씨가 재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은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